3부 신삼변 시대 오늘도 문지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그렇지. 네, 안녕하세요. 양재열입니다. 백변 왜요? 다 울었어요? 다 울었죠 그때. 아직도 울고 있어요? 아니 여기서 또 동네방네 얘기 때문에. 나는 백성문이라고 아니 말해도 축하 웃고. 전화를 한번 하더니 갑자기 여기서 엉뚱하게 또 가짜 뉴스를 그냥 뭐 가짜 뉴스요? 눈물을 흘렸지 내 무슨 펑펑 울어. 뭐 집에 안 좋은 일 있어요? LG 우승했잖아요. 근데 29년 왜요? 만에. 집에 안 좋은 일 있는 줄 알아요? 깜짝 놀랐네. 에? 아니 저 야구 우승했다고. 아니, 알아요. 예, 저기 29년 동안 얼마나 졌으면 우승했다고. 테디가 지금 울어. 너무 부러워서 저래. 내가 진짜 부러울 것 같아요. 좀 부럽지 당연히. 부러워. 나는 부럽지. 그동안 얼마나 많이 했는데 우리는. 점점 부러워질 거예요. 부러워? 해가 가면 갈수록. 다행이네요. 집안에 우환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제가 오늘 백성문 변호사 마이크 끄고 갑니다. 막 벌써 부러워하잖아 지금. 5090님께서 LG 우승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미라클 베어스는 살아있으니 조심하세요. 주산 팬이신가 보다. 훌륭하신 분이네. 5090님께 커피 드리고 백성문 변호사는 10분간 마이크 정지합니다. 야, 너무 사심 가득한 방송이다. 편하게요. 이거는 이런 것을 방송에 사유화라고. 자, 여기 좀 보죠. 밖에서 좀 우리 두 분 모자색이 같다고. 네. 자세히 보면 달라요. 그러나? 네. 양 변호사 모자 잘 안 쓰는데 어울리네. 네, 어울려. 네. 저기 요거 좀 보죠. 이성규 씨, 네. 정밀 간이 검사 음성, 응. 정밀 감정 음성. 네. 근데 이번엔 다리털로 정밀 검사. 네. 근데 감정 불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경찰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죽이 될지 밥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진술이 나와도 그렇죠. 성분이 안 나오면 무혐의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나올 때는 그거는 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사이에 한 거니까 그건 뭐. 그건 안 나오겠지. 네. 대부분 뭐 그냥 그런 거 보다 했는데 일단 모발 100가닥 정도 채취해서 정밀 감정을 했는데 거기서 음성이 나왔어요. 근데요, 모발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배우들 염색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 염색 자주 하면 안 나올 수 있다는 근데 염색의 종류가요. 그 탈색하는 염색 있죠. 네, 하얗게 아예 만드는 색깔을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노란색이나 이렇게 그런 정도까지 그걸 반복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 검정색 정도로 덧칠하는 정도로는 그렇게까지 쉽게 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성균 씨 머리 일반인들 하는 염색은 예. 나오는 거야. 이성균 씨 염색은 사실 좀 전에 양 변호사 얘기한 그런 염색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그러면 8개월에서 10개월 동안 안 한 거면 좀 이상한데? 네. 그럼 이제 그때 이제 과거에 기억하시죠? 박유천 씨. 네. 박유천 씨 막 울고 인터뷰했는데 다리털에서 나와버렸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리털은 머리하고 다르게 계속 쭉쭉쭉 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오래 남아있는데요. 근데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다리털을 뽑았는데 네. 이게 차라리 거기서 안 나왔으면 아니라 네. 중량, 그러니까 너무 쬐끔 갖고 가서 쉽게 말하면 너무 쬐끔 갖고 와서 네. 판독이 불가능하다. 그럼 다시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성균 씨 지금 마약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마약 수사에 거의 제일 초전문가들일 잘하는- 텐데 그죠? 그럼 이런 투입이 됐겠죠. 네. 그런 분들이 다리털을 좀 덜 뽑아가지고 네. 감정 불가하고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이라고 보면은 뭐 실제 어쨌든 법적으로는 저 이성규 씨 무혐의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저도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한 게 이성균 씨도 그렇고 지디 권지영 씨도 그렇고 지금 경찰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진술만으로 다만 명확한 진술이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었다라고 하고 아까 백 변호사가 얘기한 얘기는 뭐냐면 죽이 될지 밥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뚜껑이 먼저 열려버려서 수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근데 마약 수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물증이 그게 90%란 말이에요. 그게 뚜껑이 먼저 열렸다고 해서 그러면 뚜껑이 먼저 열리면 몸에 남아있는 증거가 없어질 일은 없잖아요. 그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이번엔 너무 어설프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를 해버린 게 아니야. 그래서 사실 이성규 씨나 그 GD가 받은 손해는 저는 이건 만약에 그게 너무 어설픈 수사였다면 네. 이거 어떻게 회복할 거예요. 진짜 만약에 이성균 씨랑 GD 다 무혐의 나오면 네. 이거 오픈된 경위에 대해서 아마 두 사람 문제를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이성균 씨는 본인이 뭐 마약 투약했다는 사실을 사실상 좀 시인하면서 뭐 협박당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성균 씨도 진술이 좀 묘해요. 네. 그러니까 나는 나도 그것도 이해해. 그게 마약을 했다가 마약을 뭐 했다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뭐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불면증에 시달릴 때 처방받은 것을 그러니까 그런 약이라고 하면서 속여서 나한테 마약이라고 하고 투약을 하고 뭐 시키고 먹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협박했다는 건데 이 먹은 게 마약인지 아닌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해요. 자백도 아니야. 그러니까 GD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예 안 했다는 안 했다. 거고. 이거고
저 이성균 씨는 불면증 약을 내가 받아서 먹었는데 그게 마약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는데 모르는데 마약이라고 협박을 했다. 해가지고 협박을 당했다. 그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부인이죠, 그렇죠. 사실. 부인이죠. 아까 GD 권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사 계기가 그 유흥업소 근데 그거- 예. 실장이라는 사람이 말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GD 가, 예. 몸이 좀 움직이는 게 이상한 것 같다. 그럼 그게 이렇게까지 크게 발표를 할 정도의 상황인가요? 그러면은 경찰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비공개로 어느 정도 수사 진술 신빙성도 따져보고 어느 그렇지. 정도 저 증거가 더 확보된 내사를 다음에 하고 뭐 된다. 했어야 되는데. 보통은 연예인 경우 마약 관련 혐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 거의 100% 나오잖아요. 100%. 그렇지. 무혐의로 돌아가는 사람은 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나오더라도 그 마약 성분이라 다른 거였네 착각했네 이 정도는 나오는데 이건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왜냐면 유아인 씨도 나왔잖아 실제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요 수사 어떻게 될지 전망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이거는 결국 경찰 쪽에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양조희 변호사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건 조심해야죠, 사실. 예, 특히 공적인 인물에 관해서 이렇게까지 크게 발표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알겠습니다. 자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저 요거 좀 보죠. 전청조 남현희. 야 요즘 연예계 쪽에 뭐 하냐 핫한 사건들이 많아. 이 전청조 남현희 씨 사건. 남현희 씨가 김영란법 위반으로 가만. 오, 아니 고가- 얼핏 뜨기에 김영란법의 대상자는 정치인, 공무원, 뭐 교육자. 그렇죠. 그런데 남현희 씨가 뭐? 저도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했는데요. 네. 이걸 또 찾아낸 서울시 강서구 김민석 강서구 구의원입니다. 국회의원 네. 김민석 네. 의원 말고 네. 그분이 이 청탁금지법 위반,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건데 네. 알고 보니까 남현희 씨가 대한체육회 이사였던 거죠. 그래? 그럼 대단히 네, 대한체육회 이사면 공공기관이고 법적으로 공직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네. 취지에서 이거 뭐 직무 관련성 따질 것도 없이 그동안 남현 씨가 받았다고 알려진 게 얼마나 많아요. 뭐 그러니까 벤틀리라든지 고급백 벤틀리라든가 이런 거? 뭐 명품비라든가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럼 이거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라고 고발을 하신 건데 네. 글쎄요. 이게 문제는 나중에 어쨌든 두 사람이 결혼하겠다고 발표까지 그렇지. 했던 사이라서 네. 뭐 과연 성립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전에 이 김영란법이 처음 생길 때 야 그러면은 남자가 변호사고 여자가 검사인데 둘이 사귀는데 선물을 비싼 거 사주면 김영란법 위반이야?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실제로. 아니 왜냐하면 실제로 그게 그게 지금 벤치여검 예. 사건이잖아요. 그게 네. 실제로. 그렇게 나왔던 사건이 그런 비슷한 건데 둘이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서 이게 저기 무죄라고 했던 판결이 나오니까 네. 그게 청탁금지법 만들었던 계기잖아요. 예전에 벤치 예, 네. 근데 그때는 사실은 사랑하는 사이라고 했지만 이게 일반적인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치. 네. 근데 이 경우는 아예 결혼한다고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제 이게 김민석 의원의 얘기는 뭐냐면 이제 비싼 선물을 받았던 시점은 이제 사업을 같이 하던 사이였지 사귀던 사이가 아니었던 시점에 받은 거다. 네. 근데 그래도 결국 그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둘이 사귀진 않는데 잘 보이려고 선물을 주다가 사귀게 됐으면은 그게 사귀는 과정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남현 씨를 무슨 두둔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청탁금지법을 아무리 봐도 제가 봐도 조금 근데 넘어간 게 아닌가. 알겠어요. 근데 지금 양변 남현희 씨에 대해서 가장 대중의 관심은 청탁금지법 위반 이게 아니라 전총조 사기의 공범이냐 아니냐 이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금 이후에 최근에 나왔던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엇갈리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이번 주 들어서 나왔던 얘기는 남현희 씨 지난주에 다뤘구나 이미 저희가 이제 고종사촌 얘기 나오고 추가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남현희 씨가 어느 정도 뭐 이익을 같이 누린 건 맞아요. 맞아 보이는데 과연 그 이익을 같이 누린 게 남현희 씨를 속여서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전청조가 한 일인지 아니면 남현희 씨도 처음부터 아예 알고 했던 건지 그게 이제 관건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 좀 보죠. 백변 이거 네. 2024학년도 서울예고 미술과 실기평가. 서울예고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교 합격자가 제일 많이 배출하는 학교가 예술계 엘리트 네, 코스죠. 서울예고예요. 뭐 서울과학고도 아니고. 우리 막내도 거기 나왔습니다. 그저 막내가 서울예고 들어올 때 누가 가르쳤게? 속이겠죠. 뭐. 당연하지 나지. 나 죽겠네 또. 네. 어쨌든 과외 선생이었다는 거 제가. 네. 어찌됐건 이 서울예고 미술과 실기평가에서 화제가 된 사건인데 실기평가 문제가 종이 방향을 가로로 그려라 이건데 세로로 그렸는데 붙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서울예고 이슈 문제를 이번에 문제가 된 걸 살펴보면 서울예고를 상징하는 입체물을 제시하라 이런 소묘 실기 문제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화지 방향 가로라는 지시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로 그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로로 안 그리고 세로로 그려서 낸 이제 수험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조건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합격했다는 게 어떻게 알려졌냐면 한 이제 입시 전문학원이 서울예고 합격생의 이 소묘 재현작을 학원 SNS에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는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그려진 거야. 네. 근데 그 내용이 내가 이거를 세로로 하라는 걸 가로라는 걸 세로로 했는데 불합격될까 마음을 졸였는데 다행히 합격했어요. 네. 이러면서 아니 조건을 어기고 그린 건데 이게 무슨 예술 작품이 아니라 입시인데 네. 이거 합격시키는 게 말이 돼? 이러면서 놀라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입시 부정이에요? 아니면 뭘 어떻게 봐야 돼 이거?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림은 정말 잘 그린 건 맞아. 예를 들면 내가 그렇죠. 근데 가로로 그려야 되는데 스케치북을 세로로 했다. 그러면 이게 아예 심사 대상도 아니고 탈락시키는 게 맞는 건가요? 글쎄, 근데 일단 조사를 한 교육청 쪽에서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봐도 네. 예를 들어서 이 긴 나무를 그리고 싶은데 나무를 서 있는 나무를 그리면 세로 방향으로 그리는 게 훨씬 낫지 가로로 방향으로 그리는 것보단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어떻게 된 건지 이 서울예고의 채점 기준표 내부 채점표에 보면 화지 방향에 대한 점수가 설정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서울예고도 좀 희한하긴 하죠. 가로로만 그리라고 해놓고 왜 세로로 그린 거는 점수를 예를 들어서 가로로 따라서 그리면 5점이지만 세로로 그리면 2점이다. 이건 가정입니다만 이렇게 배정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입시 부정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세로로 그려도 내가 점수를 덜 받는 거지. 네. 완전히 원천적으로 탈락되는 건 아니다라는 건데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가로로 그리느라고 고민했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거 점수 감점 각오하고라도 난 세로로 그리는 게 훨씬 자신 있어요. 이런 학생이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가로로 그리는데 세로로 그리면 아예 채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탈락시키는 것인지 그게 맞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일정 불이익을 주고 나머지를 채점해서 그래도 세로로 그렸지만 어기긴 했지만 나머지가 훌륭해서 아까 일정 점수 감점 받았지만 합격을 시키는 게 이게 잘못된 거지. 이게 진짜 애매해요. 사실 저희가 셋 다 미술의 문외 형은 아니구나. 근데 어쨌든 학교 재량권 범위 내라고 교육청에서는 판단을 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입시 요강에 가로로 쳤으면 무조건 탈락이 아니라 점수가 분점되는 걸 봐서 그것도 감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입시 부정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요 입시가 진짜 예민해요. 예민한 게 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전 들었는데 예전에 경기 중학교가 시험 봐서 가던 아주 옛날에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시험 보잖아요. 다음 중 엿을 만들 수 없는 것은 그거, 이라고 예.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실과. 그 예를 들어서 뭐 엿 A, B, C, D 이렇게 조, 동물이 옥수수, 조, 뭐, 옥수수 뭐 나오잖아요. 근데 답이 1번이야. 근데 부모들이 오답으로 된 걸 엿을 만들어 만들어. 교육청 네. 찾아갔대. 무슨 소리냐고 엿 만들었다고 내가. 그래서 이게 왜 틀렸냐고. 그게 요게 요즘 욕설로 쓰이는 원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얘기가. 그 정도로 이제 입시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저기 마지막 소식인데 요거 공무원 BJ 얘기 좀 보죠. 백변 이거 소개 좀 해줘요 일단. 7급 성인방송 BJ 야, 7급 이게 공무원. 아까 사실 저희가 그 방송실에서 셋이 막 웃으면서 얘기를 나눴던 게 이와 관련된 얘기였잖아요. 이게 과연 실화냐 뭐 이러면서 실화입니다. 중앙부처 소속 7급 주무관 A씨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분은 이제 수사권까지 가진 특사경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내용이 좀 충격적인 게요. 이제 YTN에서 이제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방송에서 담배 피고 술을 마십니다. 뭐 이건 이것도 좀 그렇지만 그리고 시청자가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시청자가 현금성 아이템을 이렇게 쾅 선물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더니 잠깐만 몇 개 준 거야? 500개? 그리고 깜짝 놀라면서 갑자기 어디서 신체를 노출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신체를 완전하게 노출을 이분은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인터넷 방송이 노출 수위가 심해지면 자동으로 방송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방송이 중단됐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1000명 이상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공무원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 내 옆자리 있는 누구누군데 그러면서 신고해서 들킨 거구나. 아니, 그게 마스크걸도 아니라 아니고 이게 진짜 본인이 여기서 제가 가장 이해 안 가는 거는 그 지금 평인 방송을 했던 본인이 방송을 하면서 나 공무원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안 믿을 거라고 하고 있겠죠. 근데 이게요. 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조사에 들어갔다는 거고 일단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에 혹시 저촉되는 거 아니냐. 풍미유지 의무. 플러스
겸직 금지, 영리 목적, 네. 영리 추구가 될 수 있잖아요. 아. 사실 이거로 그게 더 문제일 수 예, 있겠구나. 이게 상당 기간 지속이 됐다라면 뭐 돈을 많이 벌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네. 그것 때문에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도 계속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어서 네. 이 부분은 조사를 하겠다라는 예. 거예요. 아니 왜냐면 이 방송 자체가 더 만약에 노출시가 심하면 꺼버리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하는 음란한 방송, 음란한 행위는 거기까지는 아닌 안 간 거잖아요. 거죠. 예, 거기까지는 안 간 거죠. 근데 품위 유지 의무라고 하면은 이거 하드는 BJ들도 많잖아. 예, 근데 일반인은 하면 품위 유지 위반이 아니고 공무원은 품위 유지 아, 근데 이게 진짜 위반이다. 어려워요. 물론. 이거는 뭐 네. 저희가 영상을 공개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네. 이건 뭐 지금 저기 뭐 청취자분들도 그냥 일단은 듣고 생각만 하셔야 되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일단 이분의 변명이라고 하면 네? 아 제가 그 공무원 생활 쭉 한 게 아니고요. 일단 합격을 하고 임용하고 네. 발령받기 전까지만 한 겁니다. 어. 근데 임용이 되는 순간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일단 이 네. 변명은 큰 의미가 없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겸식금지 네. 그 의무 위반하고 저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도 충분히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애매하네요. 저 이거 혹시 다른 데는 별로 안 나온 건데 지난 3월에 미국 뉴욕에서 거기는 판사 과정에 있는 남성이 네. 밤에 그 성인물을 제작을 해서 본인이 주연 배우로 역시 아메리카는 다르군요. 회비를 받고 운영을 한 거예요. 네. 일정 회비를 낸 사람들만 볼 수 있게끔. 그랬다가 그분은 잘렸어요. 네. 아, 그건 좀 그건 심했다. 잘릴만하다 그거는. 아니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그게 불법이 아니잖아요. 하긴 미국 사안이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네. 또 그럼 그렇게 미국에서는 그게 불법이 아닌데 응. 나 밤에 아마추어로 활동했다라고 응. 얘기를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어요. 사법당국에서. 오, 그래요. 야, 예. 역시 아메리카는도 스케일이 다르네.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 요거 하고 가야죠. 꼭 해야죠. 살롱드지.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Yéol. 99, on nous disait toujours. 오늘은 무슨 그림인가요? 예, 오늘은 콘스탄틴 플라바츠키라고 하는 19세기 러시아 화가의 그림인 타라카노바 공주예요. 아마 굉장히 두 사람 다 낯설게 들리실 텐데 그림을 보시면 상반신이 좀 상당히 좀 노출이 있고 굉장히 슬퍼 보이는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죠. 근데 벽에 막 허물어져가는 벽에 기대어 있고 약간 천장 보고 예, 그림이 좀 왜 천장을 보고 저렇게 슬퍼하고 있냐면 자막에 보시면 침대 위에 올라가는데 침대에 쥐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고요. 갇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감옥인 겁니다. 게다가 한쪽 깨진 창에서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갇혀 있는 감옥이 홍수가 나서 침수가 돼서 감옥 안에서 물에 빠져 죽게 된 공주의 얘기입니다. 아, 여기 바닥도 물에 좀 물에 잠겨 있죠. 잠겼네. 쥐들이 침대 위로 올라온 이유가 물이 네. 차오르니까 그렇게 올라온 건데 사실은 이게 이 사람이 공주가 아닌 공주예요. 무슨 책이냐면 어느 날 19세기 당시에 그때가 이제 러시아의 그 유명한 대제 예카테리나 대제가 지배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갑자기 유럽의 사교계에 이 전 선대 황제의 혼외자라고 하는 여성이 나타나서 사교계를 휩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여성이 타라카노바 공주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 외모도 받쳐졌던 모양이고 뭐 어느 정도 뭐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 소문이 예카테리나 대제 귀에까지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짜는 가짜인데 예카테리나 대제 입장에서는 대제가 황제가 본인이 이제 러시아 혈통이 아니다 보니까 정통성을 항상 의심받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혹시라도 이 가짜가 자기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반정부 세력에 의해서 이게 황제로 봉위되는 일이 있을까봐 걱정해서 잡아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납치를 해서 러시아의 감옥에 가둬서 결국에는 가짜 사칭 한번 했다가 목숨을 잃은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근데 좀 더 사인이 더 있는 건 이 그림은 사실은 사실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잡혀왔던 여성은 감옥에서 고문당하다가 병사로 죽었는데 그 얘기가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그런 인물이 그럼 사실은 이게 진짜로 가짜였는데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러시아 황제에서 핍박당한 인물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또 와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가 만들어져요. 요새에서 고문을 받아서 죽은 게 아니라 갇혀있다가 홍수가 나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나중에 이 사연이 또 점점 부풀려져서 소련 시대에는 러시아 제정 황제의 어떻게 보면 인민들을 핍박했던 사례로 해서 우표에까지 그림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이번 주 몇 주 전부터 남현이 전청조 얘기 막 하고 있잖아. 그렇게 사실은 허황된 얘기가 그렇게까지
불러질 수도 있는 거다라는 생각에서 재밌는 일하기도 하고 비극적인 일하기도 해서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아 재밌네. 아유 잘해. 뭐 이런 거 생각을 할 수 있어. 이게 다 평소에 딱 이 아이템 하면 이 그림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니 제가 살롱 DC 때문에 계속 그림을 찾고 있어요 요즘에 미리. 우리 같은 사람도 찾는다고 찾아지지 않을 건데. 양변 선수 대단합니다. 3면 시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양변 백변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